이번 주에는 제어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if문을 살짝 알아봤는데요. 프로그램은 if문에서 시작해서 for문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if문과 for문은 C 언어뿐만 아니라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for문은요. 프로그램의 시퀀스를 또 이루는 중요한 제어문 중에 하나이죠. 우선 제어문이라는 용어부터 다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C 언어나 파이썬이나 모든 프로그램은 문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문장의 흐름은 별다른 분기나 반복이 없는 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것이죠. 한번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명령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안녕하세요 하고 프린트 출력하는 문장이고, 두 번째는 저는 청소 로봇입니다 라는 두 번째 출력문을 썼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차례로 세 줄짜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얘를 실행해 보면 어떻게 실행될까요? 네,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다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보죠. 그래서 그것을 세이브 as 해가지고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4주차 EX 4-1 해서 순차적 실행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은 뭐죠?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그쵸? 안녕하세요 라고 치는 것이죠. 네, 이것도 뭐 그냥 긁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타이핑 실력도 늘리고 또 오타도 자꾸 방지하고 그러려면 자꾸 쳐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 로봇입니다. 네, 이렇게 출력하고 또 세 번째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세 줄짜리 문장을 쳤다고 가정하면은 얘는 1번 줄, 2번 줄, 3번 줄 이렇게 돼서 실행을 해보면 차례로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소 로봇입니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쫙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 줄이 그대로 차례로 실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분기적 명령은요, 우리가 어떤 입력을 가해 가지고 뭐 어디를 청소할까요 해가지고 청소를 우리가 명령했다고 합시다. 문자로. 그러면 그 입력된 명령의 결과에 따라서 뭐 안방을 청소할지 거실을 청소할지 뭐 다시 청소를 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되겠죠. 이런 문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는 그대로 순차적 실행으로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까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자꾸 버전을 바꿀 때마다 버전 관리를 해 가면서 기존 프로그램들을 이게 별로 이렇게 저장용이 많이 차지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가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str 뭐 1이라는 변수 문자열 변수에다가 input 지난번에 배웠죠. input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어디를 청소할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뭐 안방 또는 거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메시지를 가하고 거기에 들어온 값은 str1이라는 문자열 변수에 저장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제 if문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냥 한 칸 띄고 괄호를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str1이 안방이면 하면은 이렇게 안방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콜론을 쳐야 되는 거죠. 콜론을 쓰고 그 다음에 네,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프린트 네, 안방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뭐 라고 얘가 복창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델키를 쳐서 들여쓰기를 끝내고 만약에 elif
지난 시간에도 연결 조건문이라고 했습니다. str2가 그쵸? 2가 거실이면 네, 거실 집안에 안방 거실만 있겠습니까? 여기도 콜론을 붙여주고 역시 프린트 그쵸? 거실을 청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여기 모르겠어요. 거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주방으로 갈까요? 하나 더 추가합시다. 우리는 주방 그래서 엘리프를 써서 str 왜 저기가 2가 됐습니까? 그래서 str 답안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오류가 날 것입니다. 요거에 갑자기 써버리면 네 이렇게 해서 네 주방이면 이런 식으로 하고 역시 콜론을 붙이고 네 주장 오타가 났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주방 이렇게 해주고 네 이 자리에다가 프린트 네 주방을 청소합니다. 그쵸 얘가 이렇게 우리가 입력창에 입력의 자판으로부터 들어온 문자열의 종류에 따라서 주방, 거실 그러면 메시지에도 주방이라는 옵션이 또 추가된 거니까 네 주방 넣어줍시다. 네, 셋 중에 하나를 얘는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외에는 할 때는 else만 쓰면 된다 그랬죠. 그 외에 그럴 때는 예,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인공지능 청소 로봇도 잘못하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입력하여 주셔요. 이렇게 넣읍시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f문이 끝나면 다시 청소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청소를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을 하고 끝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실행된다고 합시다. 이와 같이 실행되는 것은 분기가 되는데요. 이게 위에서 쭉 흘러내려서 3번 줄까지 1번, 2번, 3번 실행되다가 4번 줄에서 아직 분기가 안 되죠. 4번 줄에서 어떤 키보드를 기다리면서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자판에 안방, 거실, 주방 세 단어 중에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들어온 단어에 따라서 안방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고 거실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고 주방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는 그런 세 갈래 길로 갈라지는 거죠. 그 외에 어디도 해당되지 않은 문자가 들어오면 네 갈래 길이네요. 다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하고 어떤 오류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남긴 다음에 이 if문이 5번 줄에서 12번 줄까지 다 실행된 다음에는 다시 13번 줄로 모입니다. 그래서 안방을 청소한 다음에도 청소를 마칩니다. 거실을 청소합니다 해놓고도 청소를 마칩니다. 주방을 청소합니다 해놓고도 청소를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if문이 끝나면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것이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류가 났습니다. else에 뭐가 빠졌죠? 콜론이 빠졌죠. 항상 콜론을 넣어줘야 합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어디를 청소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로봇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안방을 청소해봐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가 안방을 청소해 보아라. 그럼 안방을 청소합니다 하고 청소를 마칩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실행에서는 거실을 한번 청소해 보라고 할까요? 거실 그러면 거실을 청소합니다 하고 청소를 마칩니다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을 청소해 보아라. 그러면 주방인 경우에는 주방을 청소합니다. 청소를 마칩니다. 네, 네 번째는요. 건너방? 우리 건너방이란 말을 썼는데 여러분 건너방이란 말 씁니까? 건너방, 침실 그래 볼까요? 네, 침실을 청소해라 했는데 네, 다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침실이 이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청소를 마칩니다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네, 청소를 마치지 못했으니까 뭐 아무튼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명령문은 아주 간단한 분기의 예이지요. input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을 자판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문자열의 내용에 따라서 실행이 달라지는 예입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명령이 흐르다가 세 번째 명령문이 뭐였죠? 조건문이었죠. 조건문에 들어오는 인풋문이었죠. 인풋문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세 갈래 길 또는 네 갈래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청소를 마쳤습니다 하는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if문은 제어문에선 조건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또는 조건 안에는 조건식에는 관계연산식 뭐 같다, 그쵸, 여기서는 같다가 사용됐는데 뭐 다르다 또는 혹은 not 이런 논리 연산을 통해서 실행되는 문장의 조건이 결정됩니다. 잠시 하나 더 쉬고 넘어가자면, 자, 문자열 연산에서 파이썬은 굉장히 간단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C 언어에서는 문자열과 비교할 때 사실상 이 비교가 그렇게 간단하게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string compare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능했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그냥 직관적인 비교로 거실 이런 식의 한 번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포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은요, n번 반복하는 제어문입니다.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죠. 1에서부터 5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출력해 보죠. 일단 해보고 또 하나하나 문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ex4-3 네, 그래서 폼은 뭐 가장 간단한 거니까 1이라고 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리스트 변수를 쓰고 있는데요. scope라는 리스트 변수를 써서 그 값의 초기 값을 대괄호를 써야 되고 1, 2, 3, 4, 5 콤마라는 쉼표를 써서 대괄호를 붙이고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냐면, 네, 리스트 변수 또는 지연에서는 배열 변수라고 쓰기도 합니다. 리스트 변수를 선언했고 스코프에 초기 값을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리스트 변수에 저장을 시켜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뭐 스코프 프린트, 지난번에도 배웠죠. 스코프 이렇게 치면은 배열 전체를 출력해 버립니다. 이거부터 한번 실행해 보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네, 실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네, 실행 이렇게 해보면은 스코프라는 배열 리스트 변수가 1, 2, 3, 4, 5 찍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3번에 해당되는 값만 찍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스트 변수는 얘가 인덱스라는 게 있어서 인덱스는 0부터 출발을 해서 0, 1, 2, 3이 되기 때문에 스코프에 2번을 치면 0, 1, 2 되니까 그게 3이 됩니다. 그쵸?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요것이 0, 이 자리가 1, 이 자리가 2가 되니까 요거의 실행은 3이 되겠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이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리스트 변수인데, 이 리스트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포문을 쓸 수가 있는데, for, 네, 위에처럼 예세처럼 x라는 변수를 하나 더 도입을 했고, in 써가지고 scope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콜론까지 찍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것은 다시 변수 x를요, 그쵸? x를 in scope 해버리면 scope 네 제로에서 이런 뜻이에요.
스코프 제로에서 그쵸 x 값이 스코프 인 끝까지 가는 거니까 4까지네요. 4까지 예, 변화시켜 가며 그쵸 반복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여기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쓰겠습니다. 엔터 키를 치면 얘가 자동으로 인덴트가 들어가는데요. 프린트 네 x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값이 어떻게 출력될까요? 실행해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 예상은 0, 1, 2, 3, 4, 5가 나란히 실행될 것입니다. 1, 2, 3, 4, 5 이렇게 실행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요거를 넣은 거니까 요거는 당분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네, 다 이것은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이것도 주석 처리. 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네. 1, 2, 3, 4, 5 이렇게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는 for문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형식은 for하고 변수치고 in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전치사를 쓰고 범위를 쓰는데 범위는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사전이 될 수도 있고 range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를 한번 쓰는 예제를 살펴볼까요? 문자열이 범위인 경우도 한번 해보죠. 요거부터 차례차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문장, 자, for문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끝내고, 네, 또 다른 문자열 str이라는 문자열을 변수를 써서 이번에는 뭐 a, b, c, d, e, f, g 이렇게 6자의 문자열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것도요,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럼 str 이거는 리스트 변수이고 str 꺽쇠 0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다? 네, a가 저장되어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라는 문자. 그 다음에 str 1에는 두 번째죠. 인덱스가 두 번째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문자 b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쭉쭉쭉 가서 6개니까 str 5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맨 끝에 있는 2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죠. for x는 그쵸? x는 하지 말고 for c라는 거를 하나 새로운 더 문제를 그 변수를 추가해서 in str 이렇게 찍어보고 그 다음에 콜론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네, 뭐가 될까요? 네, c 이렇게 쳐주게 되면 이 값은 어떤 가 출력될까요? a, b, c, d, e, f가 출력될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한 거니까 뭐 같이 실행해 버립시다. 그렇게 해주면 1, 2, 3, 4, 5 찍을 거고 a, b, c, d, e, f, g를 찍을 것입니다. 네, 1, 2, 3, 4, 5를 찍을 거고 a, b, c, d, e, f, g를 찍죠. 이런 식으로 이 문자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x를 이용해서도 얘를 찍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죠. 요거 대신에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 놓고 C를 찍대요. X는 네, range 5를 쓰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 range라는 명령을 써서요. range 네, 5를 쳐주면 여기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외웁시다. 네. 어떻게 된다고요? 음물정이 어디 갔습니까? 네. 여기 있죠. 3번에. 네, 이렇게 해서 변수의 x를요. 그쵸. 변수의 x를 0에서 4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이런 뜻이에요. 5가 포함이 안 됩니다. 가면서 C를 찍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C에 네 X 이래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X는 X 대신에 0, 1, 2, 3이 들어갈 테니까 네, C0, C1, C2 이렇게 찍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맞습니까? 아, 틀렸습니다. STR로 들어가야 되겠죠. STR. 그러면 요거나 같은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같다면은 1, 2, 3, 4, 5 A, B, C, D, E, F, G A, B, C, D, E, F, G E까지 그렇게 시행치까지가 아니라 E까지 두 번 실행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for는요. 네, 이제 아까의 그 조건문 프로그램을 한번 반복문과 섞어서 한번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 조건문 프로그램은 아까 어디 있었냐면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조건문에서 네, 분기적 실행에서 우리가 로봇을 한번 예를 들었었죠. 자, 이 부분에서 반복의 형태를 우리가 어디를 청소할 거를 5번 반복하는 거를 한번 묻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전체를 for 5번이니까 아무거나 n을 넣고 n in range 해가지고 5 해주면 5번을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실은 이제 n은 0부터 4지만 여기서는 n은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여기다 컬런을 치르고 이 전체의 블럭이니까 여기까지를 반복하는 구간이라고 싶으면 여기를 전부 들여쓰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얘는 또 if의 실행문이니까 들여쓰기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 elif 그 다음에 print도 역시 elif에 또 실행되는 조건문이고 elif 해주고 네, 주방을 청소합니다. 또 else 넣어주고 네,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이게 구간 반복이라 그래서 전부 들여서기를 일치시켜준 요 구간을 그렇죠. 요 부분도 들여서기를 넣어야 되겠네요. 네, 5번 반복하는 부분을 시작은 콜론으로 시작하면서 이 포문이 구간을 반복해야 할 구간을 이렇게 이 부분까지를 전부 일제히 같은 크기로 들여쓰기를 해줌으로써 반복의 횟수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요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마칩니다 해놓고 네, 여기다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칩니다 하면은 횟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청소 n을 여기다가 네, n번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퍼센트 네, 우리 지난번 퍼센트 %d 포맷으로 해서 퍼센트 %d번 네,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바꾸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퍼센트 %d가 돼야 되는데 d 대신에 어버가 돼야 되죠. 퍼센트 그쵸 n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그런데 n은 0부터 4까지 진행을 할 테니까 여기서 매번 끝나고 나서 우리가 5번으로 만약에 하고 싶을 때는 0번부터를 한 번으로 해준다면은 네, 여기다가 n 플러스 2를 넣어주게 되면 연산을 한번 해서 가로를 치면 그 횟수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렇게 실행해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for문과 if문을 그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칠하는 거니까 뭐 반복 포문과 포반복적 실행 뭐 이렇게 일단 이름을 적당하게 붙이고 얘를 4-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럼 5번 반복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청소할까요? 첫 번째는 안방을 청소하고, 두 번째는 네, 거실을 청소하고, 세 번째는 주방을 청소하고, 다시 안방을 한 번 더 청소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끝나면 5번 청소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그 블락이 5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문은요, 중간에 이제 반복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만 청소하겠다는 조건을 하나 넣어서 그만을 하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반복을 빠져나오는 루프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어디를 청소할까요? 여기다가 그만해 하는 것으로 그만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그만이라면 이렇게 네 여기다가 그쵸 엘리프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트링 1이 네 그만이라면 그쵸 그만이라면 이렇게 해주고 역시 또 같다는 뜻의 비교 연산자는 2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콜론이 붙어야 되고 네 프린트 여기서 중단합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네, 중단합니다 넣어주고 뭐 이건 뭐 우리 하기 나름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네 이렇게 빠져나오면 브레이크 빠져나오면 몇 번 청소를 하고 중단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넣어주면 네 이렇게 실행이 될 거고 뭐 안방 한번 하고 그쵸 거실 한번 하고 주방 한번 한 다음에 그만해 하고 넣어주면 네 중단합니다 하고 4번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까지인 경우가 청소에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이게 4번이 되고 말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청소를 횟수를 좀 정확하게 맞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제가 즉흥적으로 한 건데 n을 한번 빼주면 되겠네요. 횟수를 자동으로 여기서 n이 증가가 됐으니까 실제 청소를 한 횟수에 포함하지는 않은 거니까 이 경우에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네, 중단하고 빠져나올 때 저렇게 4번 청소가 되는 것이 막혀지겠네요. 네, 여기서 어디서 실수가 일어났나요? 런 모듈 해가지고 invalid syntax 그랬네요. 여기서 틀렸네요. 여기 어떻게 붙었군요. 그래서 run 모듈 이렇게 실행해 보면 네, 뭐 다시 거실 청소하고 그쵸. 네, 안방 청소하고 주방 청소하고 네, 그만한다면 네, 중단합니다 하고 표시되고 네, 이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넣겠습니다. 프린트 다시 하면 되죠. 뭐 %d번 청소하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네, 퍼센트 넣어주고 네, 가로 열고 m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된 겁니다. 아까 하면서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면 네, 그쵸. 청소 로봇 시작합니다. 안방, 거실, 주방, 그만 이렇게 해주고 네, 3번 청소 중단합니다. 3번 청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예제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 번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while문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제 횟수 제한이 없는 경우에 이제 while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조건문을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while문을 한번 대신해 보도록 하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바꿀까요? 포분기적 실행을 while문을 사용했다고 해서 while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6으로 해서 이번에는 while문까지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if문, for문, while문 이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의 제어문이기 때문에 while문까지 설명하고 이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for문 대신에 while을 쓰는 건데요. 기본적인 형태는 while하고 반복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while하고 반복 조건이 없는 경우, 항상 true인 경우는 true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그 자리에서 while 1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원에서는 while 1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조건이 아예 없이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끝날까요? 그만할 때만 빠져나오는 조건으로 해서 굳이 아까처럼 뭐 5번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경우죠.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ile문이 돌아가면서 이제 무한 반복하는 건데 볼까요? 안방, 네, 또 안방 한 번 더 하고, 거실 한 번 하고, 거실도 또 한 3번 하고, 또 주방도 한 번 하고, 그만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제한이 없으니까, 네, n이 not defined 그랬어요. 여기 n count 부분이 빠졌네요. 우리가 그러면 그걸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을 그쵸. 뭐 여기선 1번 n을 뭐 0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쵸. 똑같이 맞춘다면은 네. 그리고 반복이 끝날 때마다 n을 그쵸. 이 while문에 끝날 때마다 n을 증가시켜 나가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복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반복의 횟수를 증가시켜 나가고 초기에는 0으로 하고 중간에 네, 그다음에 빠져나가면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포문하고 똑같지만 우리가 반복의 횟수만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를 청소할까요? 안방 한 3번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의 횟수가 없기 때문에 거실 2번 하고 주방 1번 하고 그만 빠져나가면 몇 번일까요? 네, 6번 청소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의 횟수를 무한히 반복하면서 어떤 종료문을 통해서 네, 우리가 종료 조건을 통해서 그만인 경우에만 빠져나와서 청소를 종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이죠. 터틀 그래픽에서 사각형 그리기 할 때 기억나시나요? 네모를 그려가지고 하는 부분 요것도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긁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실행해보고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사용해서 제가 지난번에 다시 포문은 나중에 배운다 했는데 오늘은 한번 그거를 실행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틀 그래픽은요, 네, 터틀이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해가지고 화면을 500x500으로 삼고 터틀이라는 쉐이프를 만들어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펜 사이즈를 적당한 굵기로 해서 for문을 써서 i를 in range 4 하면은 0에서 3까지 반복시켜 나가면서 4번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포문을 배운 레인지 사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처음엔 100밖에 진행했다가 90도를 꺾고 그걸 4번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포문에 그때 우리가 그래픽을 사용해서 짰던 예죠. 네, 이렇게 했던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포문을 이용한 우리가 반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잘 보시고 그쵸? 오늘 내용 한번 쭉 보시고 어디에다 사라졌나요? 여기에다 사라졌군요. 네,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더 서머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째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제어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어문은 if문, for문, while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if문을 만나면 조건에 따라서 분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은 어떤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한다. 반복 연산에서는 for문을 사용하는데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주로 포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문자열을 사용하는 경우,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오늘 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하는 로봇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어느 방을 청소하는지 그것을 반복문을 써가서 해보는 경우와 브레이크문을 사용해서 빠져나오는 경우, 그리고 while문을 쓰는 경우에 예제도 해보았습니다. 터틀 그래픽을 통해서 이렇게 터틀 그래픽을 그려보는 예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포문의 사용법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